자, 안녕하세요, 비나나입니다. 오랜만에 세차를 진행하게 됐어요. 오늘 장마가 뭐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올 거면 한 번에 오든가,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래가지고 세차를 한 3주 동안 못했습니다. 차가 정말 더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세차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카샴푸 그리고 폼 샴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뭐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카샴푸를 좀 추천해달라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저는요 카샴푸만큼은 직접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카샴푸를 고르는 그런 기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폼 샴푸랑 카샴푸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가지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 카샴푸들을 모아봤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궁금해서 이것저것 써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지, 일반 오너분들이 이렇게 많은 카샴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많은 걸 쓴다라고 해도 기존에 있는 걸 다 소진하고 새로운 걸 뭐 경험해보기 위해서 다른 걸 구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카샴푸가 많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먼저 카샴푸를 고르는 제가 몇 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제 세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브랜드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자, 여러분들이 차를 잘 몰라도 혹은 세차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도 분명히 알고 있는 브랜드가 단 한 개라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낙스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맥과이어스,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 불스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중 하나도 모를 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형마트에 가도 소낙스도 있고, 대형마트에 불스원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그런 브랜드를 한 번이라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브랜드를 기준으로 뒀습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소낙스다, 그래서 나는 이 소낙스를 신뢰하고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낙스 카샴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혹은 맥과이어스나 다른 브랜드를 내가 많이 봤다,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카샴푸가 이제 요 소낙스 세차 샴푸죠. 네, 식용유라고도 불러요. 식용유처럼 생겼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바로 브랜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향입니다. 우리가 왁스나 디테일러나 이런 것들도 물론 향이 중요하겠지만, 카샴푸가 아마 향에 대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카샴푸를 이제 물에다 풀었을 때 올라오는 향, 혹은 미트질을 하면서 남는 향,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오너 입장에서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림퓨어 카샴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브랜드는 솔직히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소낙스나 다른 브랜드처럼 차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림퓨어라고 하면은 모르실 거예요. 브랜드라는 게 이제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그 브랜드라고 딱 나와야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아직 림퓨어 카샴푸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요런 카샴푸는 이제 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요 보라색 요거는 은은한 꽃향이 나고, 노란색은 상큼한 과일향이라고 하는데 제가 소다향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나는 베이비 파우더 같은 그런 향이 좋은데, 혹은 달달한 향이 좋은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또 향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퍼 서즈도 있어요. 네, 요게 이제 향으로 통해서 고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성입니다. 자, 기능성이라고 한다면, 자, 요런 거, 네, 글로스 오토워시, 요런 것들이 이제 기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슬립감,
뭐 혹은 뭐 광택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그런 특수한 기능들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 카샴푸가 이제 기능성 카샴푸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요건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이런 거를 먼저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브랜드를 보고 고르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향으로 고른다든지 이런 걸 먼저 써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조금 좋은 걸 비싼 걸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런 기능성 샴푸를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발수 코팅 샴푸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왁스처럼 그렇게 막 견고하게 코팅이 된다기보다는 약간 비딩이 조금 나는 그런 샴푸라고 보면 됩니다. 네, 요런 거 혹은 퓨리피카 요런 건 이제 산성 샴푸죠. 네, 산성 샴푸. 그래서 뭐 미네랄 오염을 조금 없애준다는 그런 샴푸도 있습니다. 네, 요런 것들, 요런 게 이제 샴푸를 고르는 제가 샴푸를 고르는 세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희석비를 따지지 않나요? 네, 희석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래도 카샴푸 쪽에서는 꽤 비싼 카샴푸에 속하거든요. 요거 희석비 1대 400입니다. 1대 400이에요. 자, 그리고 림피오 카샴푸 요거는 1대 800입니다. 자, 희석기만 들었을 때는 아니 이거 1대 400밖에 안 되는데 가격 더럽게 비싸서 이거보단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도 분명히 이제 결정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희석비를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왜냐하면 희석비를 뭐 따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계량컵에 이렇게 따라가지고 얼마 딱 넣어서 그런 식으로 쓰진 않잖아요. 대부분들 그냥 잘 흔들어줘서 그냥 이렇게 딱 일정량 적당량이 딱 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희석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샴푸를 구매하기 전에 이게 희석비가 몇이구나, 요건 몇이구나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로 샴푸를 고르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요소로 고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번에는 카샴푸랑 폼샴푸랑 둘이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자, 카샴푸를 폼샴푸를 쓸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자,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폼샴푸를 카샴푸를 쓸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전에 이 둘이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카샴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윤활성입니다. 윤활성. 자, 우리가 미트질을 할 때 오염물을 같이 이제 끌고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활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윤활성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샴푸라고 한다면 도장면에 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반면에 폼샴푸는 윤활성보다는 도장면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오염물을 끌고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샴푸로도 폼샴푸를 쓸 수도 있는데 반대로 폼샴푸를 카샴푸로 쓰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 급한 경우라면 쓸 수는 있지만 뭐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폼샴푸가 없다 근데 카샴푸는 있다 한다면은 카샴푸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석비에서 조금 단점이 나타납니다. 폼샴푸는 굉장히 진해요.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소량만 넣어도 이제 폼이 충분히 나오지만 카샴푸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넣어야 하는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카샴푸는 윤활성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폼샴푸는 윤활성보다는 도장면에 딱 붙어가지고 딱 끌고 내려오는 그런 게 중요하구나.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